수학은 소이지, 소이지 수학 김소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3단원으로 진입했어요. 이제 수열을 이제 배우면 수원이 다 끝나게 되는데 수열을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어. 수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요약해보자면 수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공식에만 약간 의존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는 습관 때문에 수열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배울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 그래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교 때 뭐 1, 3, 네모, 그다음에 7, 9, 네모를 구해라. 자, 이게 수열이란 말이에요. 이 규칙 자체를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거. 그죠? 2씩 더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쉽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고등 수준에 맞춰서 한 게 이제 수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건 뭐 등비 수열이건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수열의 합,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끼워 맞추는 그런 심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 특별한 공식 자체에 자꾸 얽매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특히나 8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큼은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든 어디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진짜 간단하게 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핵심적인 거 이용해가지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푸는 거 말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하면서 아 이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등차나 등비에서도 고난도 문제들이 있어요. 킬러 문항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솔직히 수작업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는 익히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레벨 4점짜리 쉬운 문제 이런 것도 틀린다 이러면은 아 내가 수열 자체를 바라보는 좀 시각 자체를 조금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산 쉽게 하는 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꼭 반드시 내 걸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깔끔하고 빠르게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 중에서 3단원은요. 똑같이 문제를 맞는 사람이 똑같은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수열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그리고 쉽게 풀어야 돼요. 남들 10줄 적어가지고 푸는 거 한 줄 만에 적어서 풀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수열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제 킬러 문항들도 좀 손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죠? 자, 일단 수열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열은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 어떤 수가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나열된 어떤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게요. 아까 전에 1, 3, 5, 7, 9 썼던 것처럼 그냥 그게 수예요. 어떤 수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고등과정이니까 첫 번째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A1이라고 적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어떤 수, 두 번째에 있는 수,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N번째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우리는 1항이라 불러요. 제1항. 자, 수열에서 1, 3, 5, 7, 9, 11, 13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몇 번째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몇 번째 수 이걸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요. 항. 그래서 첫 번째 항, 제1항, 두 번째 항, 제2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제-n항이 되겠죠. 제-n항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수열의 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했어요. 제1항, 2항, 3항, 이렇게 n항처럼 아이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항이라는 게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일반항.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반항.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 일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n번째 있는 어떤 항인데 n번째 있는 항인데 그 수는 이 n이 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n이 1이 들어갈 때는 또 어떤 수가 나올 거고 n이 2가 들어가면 어떤 수가 나올 거고 다르겠죠. n을 어떤 수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다를 거란 말이야. 수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n이라는 거에는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n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n에 대한 식을 만들면 엄청 간편하겠네. 100번째 항 알고 싶으면 이 어떤 식에다가 n의 자리에 100을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할 때 일반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반항. 그래서 n번째에 있는 항인데 우리가 an으로 표시한다. n번째에 있는 항이야. 근데 이거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n에 대한 식.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100을 넣고 싶어. 그럼 여기 식에다가 100 집어넣고 1을 알고 싶어.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항이라 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수열에는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유한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수열의 항이 유한한 거예요. 자, 무한수열이라는 거는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유한하지 않다, 무한하다라는 거. 자, 그 차이로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수열이라는 게 그래서 뭐 어떤 것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8단원에서는 두 가지만 해요. 두 가지 규칙.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수열이라는 거 두 가지만 다룹니다. 자, 이 8단원에서는 자,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 자, 이게 한문이죠. 한자죠, 한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서 이 등이라는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뭐가 같아? 차가 같다. 차가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뭐죠? 이게 규칙 보면은 2씩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2씩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에 뺀 걸 우리 차라 그러죠. 요 차이를 2라 그러잖아요. 요 차.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거. 이것도 2자. 그죠? 그 다음에 9에서 7을 뺀 거.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거.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그 전에 있는 항을 뺀 것이 항상 그 차가 똑같아.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불러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이 규칙 자체가 등차. 그러니까 이 차가 일정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 차이를 뭐라 그럴까? 그러면 그 차이 2 플러스 2.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먹는 공차 아니고 너무 많이 쓰죠? 이런 얘기들. 아무튼 그 공차라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 플러스 2 돼 있는 요거 일정한 차이. 요거를 공차라 불러요. 그냥 이거는 용어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공차.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반항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일반항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반항이라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우리가 A1이라고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놨고 얘를 뭐라 그랬지? 공차라 그랬죠. 그죠? 공차 D. 그러면 첫째 항은 A1이고 공차가 D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1은 뭐 원래 A1이니까 냅두고 A2라는 거의 정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A2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요? 얘는 사실 이 전에 있는 수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2는 A1에다가 플러스 D를 한 거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A3 얘는 정체가 뭐냐?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A1에다가 두 배를 이제 곱했다. 2D.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네 번째는 여기다가 D를 몇 번 더했어? 3번 더했어요. 그래서 A1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땡땡땡 가게 되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 이걸 가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n번째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 이런 능력. 자, 보면은 A1은 항상 공통적으로 있다. 그죠? A1 항상 공통적으로 있네. 그리고 얘는 보니까 얘가 4면은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은 2고 2면은 1이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1 작네. 그러니까 n-1 곱하기 D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 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에 있는 애는 그 n번째에 있는 애가 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빼기 1 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차라는 거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거기다가 첫 번째 항을 더해줘. 그럼 무조건 값이 나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다. 이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자,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항에다가 D가 몇 개 들어가겠냐는 거야. D가 당연히 n-1개만큼 들어갔겠죠. 그래서 n-1 곱하기 D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은
얘랑 첫째 항이 몇인지 뭐 3인지 5인지 그다음에 공차가 몇인지 플러스 2인지 뭔지 여기 숫자만 땅땅 집어넣으면 n에 대한 1차씩 딱 나오면서 우리가 예쁘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면은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7, 10, 13, 16 띵띵띵 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래요. 이거 너무 쉽잖아.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은 7이네요. 그다음 공차를 우리 보통 D라고 많이 표현해요. D라는 문자를 써요. 공차 D는 몇이야? 3, 3, 3 더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일반항도 한번 구해볼까? 일반항 AN은 뭐였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였잖아요. 그럼 내 첫째 항이 7이라 그랬으니까 7 더하기 n-1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나열하면 3n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이 3n 플러스 4다. 이거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몇인지, 공차가 몇인지만 알면 이렇게 씩 세울 수 있는 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연습 가볼게요. 자, 얘는 보니까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이랬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였는데 첫째 항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n-1 곱하기 자, 이거는 뭐야? 플러스 4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4n-6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 돼요. AN은 4n-6이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항이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그냥 만사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머릿속에. 이해는 했잖아. 그죠? 이해는 했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 일반항,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되겠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 공식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까지 맛배기를 봤죠. 그런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안 써요. 당연히 공식은 있지. 잘 안 쓰고 한 번에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 한 줄로 끝낸다고. 이게 세 줄 안 하고 이걸로 끝난다고요. 암산으로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자, 그 하는 거 팁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강한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조금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자, 이거 해봐. 처음엔 약간 헷갈려 하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을 그냥 자꾸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쓰고 하면은 이제 나중엔 그래요. 이게 진짜 이게 완전 꿀인데요?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고 한번 여러분들 멈춘 다음에 한번 두세 번 연습해봐요. 알겠죠? 자, 등차 수열 계산 팁 뭐냐면은 이게 일반항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일반항이었어. 근데 가만히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일반항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열이든 간에 이 n번째가 뭐야? 라는 이 식을 이끌어낸다는 얘기는 n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예요. n에 대한 식. 그러니까 n이 아닌 건 다 그냥 개수 아니면 뭐 상수항 뭐 이런 거예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까 전에 막 했을 때도 뭐 4n-6이 있었다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n자리에 n번째 이 자리에 요 숫자를 넣겠어. 그래서 몇인지를 알아내겠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에 대한 거 빼고는 그냥 뭐 개수거나 뭐 상수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의 구조를 보면은 n에 대해서 쫙 전개를 해보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되겠죠. 1차식. 그래서 얘는 AN은 사실 1차식이다. n에 대한. 그리고 얘를 이제 1차식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D 곱하기 N 이거니까 자, 얘는 DN 플러스 A. 자, 여기가 N이 노란색이었으니까 여기다 쳐볼게요. DN 더하기 A 1 마이너스 D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구조를 이해하라고 한 거지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N에 대한 1차식인데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냐는 거지.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였어요? D, 공차라는 거예요. 공차. 저게 팁이에요. 핵심 팁. 그러니까 공차가 n 앞에 곱해져 있는 거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의 개수는 공차다. 일반항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뭐 일반항을 본 거야. 그럼 얘를 봤을 때 n 앞에 곱해져 있는 이 2가 얘가 공차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등차 수열이고 얘가 2가 공차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되라고 했는데 공차는 알면 되고 바로 보여지고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첫째 항이라는 거는 1을 넣은 거죠. n자리 1을 넣은 거죠.
그래서 1 넣어봐요. n자리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건 암산으로 되잖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n 앞에 공차 2네. 그다음에 n에다 멀수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첫째 항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자마자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n 앞에 곱해져 있는 거 3이잖아. 그럼 공차 3이네? 바로 나와. 그리고 첫째 항 1을 집어넣으면은 5네. 첫째 항 5네. 그러니까 공차 3이고 첫째 항이 5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일반항을 보면 공차랑 첫째 항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거꾸로 우리가 공차랑 일반항을 알면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돼요. 뭐를? 일반항을 세울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차랑 첫째 항의 정보를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있는 거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해보자. 잠깐만, 요 다음에 해놨나? 아니구나. 자, 같이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전에 이 문제 봤잖아. 그럼 이거 공차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공차는 4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네. 이거 보자마자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이니까 4n으로 시작하네 이 말이야. 4n으로 시작하네.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6 달려야 되겠네 이 말이야. 이렇게 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첫째 항 더하기 n-, 이런 공식이 자꾸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조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팁은 내 걸로 만들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요. 첫째 항은 7이야. 그리고 공차는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AN은 공차 3이니까는 3N. 그 다음에 첫째 항 7 되려면은 뒤에 플러스 4 달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눈으로 보는 거랑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인강을 들으면 제일 답답한 부분이 선생님이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럼 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오 선생님이 푸는 건데 지가 푸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 이러고 괜찮네 이러고서는 이제 까먹어 버려요. 그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 저 진짜 이해했어요. 저 진짜 이해했으니까 연습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90% 학생들이. 본인이 너무 과시네요. 자, 멈춰놓고 본인이 한 3개 정도만 일반항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해봐야 본인 거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쓰면은. 자, 이제 우리 계산팀 넘어가고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 한번 가볼게요. 자,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는요. 이거야.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이야 이 말이야. 오케이? 자, 3개의 항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보면은 중간에 있는 항 뭐야? B잖아요. B. 그죠? 그래서 이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B라는 것 자체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공식을 외웁니다.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지. 1, 5, 9가 있어요. 자, 이거 등차 수열 맞죠?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2배 해봐. 5 2배 하면 10이죠? 이 10은 사실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걸. 자, 왜 그러냐면 쉬워요. 증명해 볼게요. 자, 이 A, B, C가 이거라고 쳐봐요. A. 그 다음에 어쨌든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뭐 플러스 D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D.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D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B라는 걸 A 플러스 D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C라는 걸 A 플러스 2D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몇인지 몰라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2배 해보고 가운데 있는 거 2배, 양 끝에 있는 거 2개 더하면 정확히 항등식이 되죠. 맞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 있으면 3개가 있으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다. 약간 이런 거 상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올 땐 이래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지문 문제에 이런 식으로 있어. x x제곱 마이너스 3 2x 플러스 1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는 등차 중앙 떠올리라는 거구나.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럼 가운데 거 2배가 이거 2개 더한 거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풀라고 준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 바로바로 연결해서 써먹어 보자.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세 수가 있는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가운데 있는 거 2배 하면 4x죠. 이것이 양 끝에 있는 것끼리 더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 끝에 있는 게 이거랑 이거니까
더해보면 1 플러스 7x예요. 맞나? 이거랑 이거죠. 7x 맞고 됐네. 자, 그럼 4x 이퀄 1 플러스 7x니까 3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거야.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개념 끝이에요. 자, 수열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발 핵심 개념만을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둔 다음에 그 틀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쉽게 접근해가지고 풀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수 1부터 7까지 제가 강조했던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쓰는데 자꾸 뭐라 해야 되지? 기계적으로 공식 자체에 대입해가지고 하려는 버릇을 고쳐보자. 알겠죠? 자, 문제 풀고 우리 문제 해설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